반갑습니다. 이 선주의 한옥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전통건축 이 단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통건축 단위라 그러면은 이 자, 치, 푼, 리를 얘기하는 건데, 요 자치푼리, 자는 한자를 쓰게 되면 자, 치, 푼, 리. 얘는 이제 척이라고 이제 읽고, 얘는 촌, 얘는 이제 분, 얘는 리. 얘는 이제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발을 의미하고, 얘는 손, 얘는 이제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요. 얘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법칙이라고 이제 풀이를 했는데, 이 자치분리에 들어가 있는 이 의미를 한 번 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의 길이가 어떠한 이치로 한자의 길이가 이게 정해지는지, 옛날 고대 글자가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자치분리라는 이 단위가 생기면서 한자의 길이가 어떠한 이치로 정해지는지, 한치의 길이가 어떠한 이치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이 글자를 통해서 이제 이 한치 한자가 정해지는 이치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게 천지인 사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천지인 사상으로 연결된 이 천지인 사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동그라미 이제 네모, 세모거든요. 요거를 이제 천부 사상이라 그러죠. 천부, 부자, 이제 부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합한다는 뜻인데, 이제 뭐 부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맞는다. 이제 천부 사상이라 그러는데, 이 자치푼 이 용어와 이 단위와 이 동그라미, 이 네모, 이 세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정리를 했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고, 큰 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분량이 많아서 좀 이제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통해서 저는 좋은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좋은 집이라는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이 글자에 나와 있는 의미를 이제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집을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집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와 치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어떠한 이치로 길이가 정해지는지, 이 이치와 이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가 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생소하죠. 생소하고, 이 전통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목수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항상 이제 쓰는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어렵고, 귀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이제 조금이라도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알아듣든, 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든,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이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 말이 맞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이건 이거다 이게 아니고 이건 어떠한 연유로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제 전통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볼 수도 있지만 철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하는 말이 이치에 벗어나지 않고 철학하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이것저것 할 겁니다. 할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길어지는 감이 있을 건데 이 단어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이제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 한자를 보게 되면 그 한자를 풀게 되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갑골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갑골문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은나라와 이 주나라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은나라는 이제 갑골문을 사용한 이제 나라고 이제 주나라는 갑골문에서 이제 이 금문이라 해서 이제 갑골문과 비슷한 글을 이제 갑골문에서 따온 거죠. 따와서 이제 금문이라는 이제 글자를 사용을 했는데 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를 이제 공격을 해서 이 천자국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은나라가 천자국이었는데 천자국의 위치를 이제 주나라가 뺏어오는 거죠. 근데 은나라는 실질적인 대표적인 동이족 국가거든요. 동이족 국가. 그래서 이 동이족에서는 이제 갑골문이라는 걸 사용하고 이 동이족 자체가 보면 이 천지인 사상하고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 천지인 사상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동이족이거든요. 그래서 은나라는 이제 갑골문을 사용하고 이제 동이족인데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자님도 이제 동이족이죠. 은나라 후손이죠. 은나라 황족의 후손이죠. 은나라 마지막 왕이 이제 주왕인데 주왕의 이제 이복 형이 이제 미자고 미자의 형이 이제 공자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 미자는 후손이 없고 주왕은 이제 주나라 이제 무왕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공자도 이제 은나라 황족 그러니까 은나라 황족의 이제 자손인데 이 동이족인 거죠. 동이족이고 저 하나 더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기라 그래가지고 뭐 서기 몇 년, 뭐 단기 몇 년 이렇게 하는데 불기 2500 뭐 몇 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 사찰도 보면은 이 3000년이 3000 뭐 30몇 년, 40몇 년 이렇게 3000년이 넘은 불기를 사용하는 이제 사찰들이 좀 더러 많아요. 옛날에 이 불기 자체를 이렇게 3000년 넘은 것 사용하는 이 사찰이 많은데 이 불기는 어떤 연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은나라가 이제 망한 시점이 1972년 뭐 이렇게 보거든요. 요게 3000년 되는 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은나라 망한 시점으로 이게 좀 불기를 사용하는 이제 연도가 좀 많이 이게 있긴 해요. 사찰에서. 그래서
주나라 같은 경우는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생겼으니까 주나라가 이제 지금으로서 3,000년 전에 이제 국가죠.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한 거는 은나라를 얘기하는 거는 은나라는 대표적인 도인적 국가고 이 은나라에서 각골문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이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진 사상을 이제 기본 이제 틀로 이렇게 잡고 그 이 사상에서 모든 게 뻗어나가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천진 사상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천부 사상이라고 하죠. 천부 사상. 그래서 이게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각골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머리고요. 이게 이제 발인데 여기다 이제 점을 하나 이렇게 딱 그어서 이게 이제 발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이 치 같은 경우는 얘는 손. 이게 이제 옛날 각골문은 다 손이거든요. 손인데 이게 이 세 개만 있습니다. 손가락 세 개인데 여기 이제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여기 보면 점 하나 딱 찍어서 여기가 이제 그 손목 부분 이제 맥박이 뛰는 부분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글자를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얘는 보면 이 발을 이렇게 쭉 벌리고 있는 형태가 맞고요. 얘는 손가락을 쭉 핀 형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한 발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고 얘는 한 뼘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그 좀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자의 길이 한치의 길이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제 한자 자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파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한 발을 얘기하고 얘는 한 뼘을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고대에는 다 보면 다 모든 걸 다 음량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음량으로 구분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발은 이 음에 속해요. 발은 음에 왜냐하면 발은 사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손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조를 한다 해서 양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음량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얘가 양이 될 수 있고 얘가 음이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상태에 손과 발을 비교했을 때는 얘는 음으로 봐야 맞고 얘는 양으로 봐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음은 이제 양은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얘는 남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음은 여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 뭔가 좀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남자 여자 구분을 했는데 남자는 이 남자의 이 정액은 이 정보를 의미하거든요. 정보.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이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음적인 작용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정보, 뭔가 이러이러하니까 뭔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다. 그 원인은 양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목수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집을 짓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양이라고 보고요. 그 아는 걸 가지고 아는 만큼 만들어내는 것은 음이라고 봐요. 그걸 음과 양을 가진 사람을 집을 지적으로 아는 만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제 이 목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수라는 것은 만들어낼 줄 알아야 집을 지어낼 줄 알아야 그게 목수라고 하는 거지. 뭐 말만 이렇게 뭐 이게 많고 뭐 이렇고 한다 해서 말만 많고 많은 게 많다 그래서 목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수는 분명히 아는 만큼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집을 지어낼 줄 알아야 목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목수라는 이 용어 자체가 보면 이 창조자, 이 창조하는 사람, 창조자,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창조주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이쪽 계통에 이제 종사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목수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깊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로 하고 그냥 여기서 이게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음량으로 이렇게, 이 음은 뭔가 좀 만들어 이렇게 내는 거를 이제 음이라 하고, 그 전에 이제 정보는 이제 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좀 만드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시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이제 전통 건축에 종사하는 이제 우리 그 학자라고 하는 이제 교수분들이나 교수님이나 이제 문화재 위원분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조심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이분들을 크게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대우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이 동양에서는 안다라는 것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안다라는 것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안다는 것은 이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계통은 이제 전통 건축 계통은,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안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안다는 것은, 이 전통 건축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낼 집을 지어낼 줄 알아야 그걸 안다라고 저는, 단정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이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알아지는 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뭐 나무를 다루고 뭐 이런 성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알아지지만 그 역사적인 부분까지 이제 옛날 이제 고대에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는가, 그런 부분도 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집을 진짜 쳐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수분들이라든가 문화재 위원분들은 실물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제가 안다라고 표현을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보면 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안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무슨 뭐 세미나 같은 데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된 좀 시건방지고 그렇지만은, 말만 어렵게 하고, 뭐, 단어만 조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고, 한자를 많이 쓰고 해가지고 복잡해 보일 뿐인 거지, 실적으로, 이게 보면 내용 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이제 듣고, 이제 했던 게, 책이 이제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 뿐만 아니고 제가 전통 건축 이제 목수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 계통에 있는 이제 그 장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 크게 저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행동하는 게 그렇게 이제 알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모르고 말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건지 좀 어느 정도 분간이 좀 되거든요. 분간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제가 대단하냐? 그건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진짜 우리 전통 건축 분야에서 말과 행동이 아는 만큼 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좀 더 이 전통 이쪽 분야에서 대우받고 우대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면서 진짜 남을 나와 같이 여길 줄 아는 사람,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대우받고 존경받고 우대받았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진짜 이 높은 위치에서 계셔야 그 밑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많이 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굳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음락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저는 꼭 하긴 할 건데, 이 교수분들이라든가 이제 문화지위원분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 좀 잘못됐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좀 이렇게 제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제 대접받고 칭찬받는 게 맞고요. 못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받고 질타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잘한 것만 있을 수는 없고 다 못한 것만 있을 수는 없는데,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질타받아야 될 건 질타받고 상을 받아야 될 건 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분들이라든가 문화지위원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좀 지적을 해서 바르게 고쳤으면 하는, 그리고 고쳐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 말 한마디에 이제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많잖아요.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이분들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 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못된 건 꼭 지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부분은 좀 짚고 나중에라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음량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음과 양은 이제 그런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뭔가 이제 음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걸 이제 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이 원방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음은 이제 네모를 뜻해요. 음은 네모를 뜻하고, 왜냐하면 네모는 이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물,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양은 이제 동그라미를 의미해요. 동그라미는 계속 돌고 돈다라는,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 네모와 이 세모를 이제 수리로서, 모든 만물은 이제 이 수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고대부터 다 숫자로 수리로서 다 표현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천부경이죠. 천부경이 이제 수리로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압축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 네모도 그렇고 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이거 수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 네모는 숫자 4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동그라미는 숫자 6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숫자 4와 숫자 6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럼 이 숫자 6이라는 것은 이제 원은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은 이게 원을 볼 때 원은 이 360으로 이제 60으로 원인을 360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력도 그렇고 뭐 태음력도 그렇고 보면 3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력 양력 따지는 것도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를 이제 360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음력도 이제 355, 양력 366 해가지고 11일 차이 나는 거를 이제 5년에 2번 윤달을 넣는 게 옛날 방식인데, 그 고대에서도 이제 원은 항상 360으로 저는 봐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 360을 대표하는 숫자가 1부터 9 중에 그러면은 1부터 10 중에 뭐가 있나 보면은 저는 6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360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는 6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그리고 이 네모를 표현하면 수리로 네모를 표현한 거는 이제 4다. 숫자 4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네모는 아까 얘기했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방향이거든요. 이게 동서남북, 이게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은 동서남북을 보는 게 좌와 우를 기준으로 해요. 좌와 우. 그래서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라. 그래서 좌와 우를 기준으로 하고, 좌와 우가 있으면은 앞과 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좌와 우가 있으면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 위아래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나면은 팔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요 좌우를 같이 먹게 되면은 6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입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입체. 이 좌우를 같이 먹으면서 그 기준은 항상 이 십자, 이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이 사방을 이제 이 네모를 대표하는 숫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뭐 구차하게 이렇게 구차한 게 아니고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이제 6과 4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도 끌어들인 거고, 이제 각골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이 숫자 6과 4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각골문의 형태를 보게 되면 6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나눈다는 거거든요. 팔자. 8팔자는 이 나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나눈다는 의미인데,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이게 항상 이게 이로 찍으면 하늘인데, 하늘을 나눴다는 게 6이거든요. 숫자 6. 그럼 넉사자는 이 사방을 나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넉사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4니까 이제 5는 뭐냐? 우는 이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교차한다. 아니면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는 이제 가운데 수로 보는 거죠. 우는 중심수로 보는 거죠. 우는. 그리고 5, 6, 7은 요거는 이제 새싹이 이제 나온 거죠. 땅에서 새싹이 나온 거. 그래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6을 얘기한 거는 전방 이게 이제 우리 6모정 할 때 6 하면은 6 안에 이게 7이 있는데, 이 7이라는 거는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좌우, 위아래, 앞뒤가 이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게 이 새싹이 이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8은 나눠진다는 의미고, 9는 요거는 이제 손가락이 이제 완전히 구부러졌다, 갈 때까지 갔다, 이제 극으로 갔다,
그런 손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 각골문의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6은 이제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4는 이제 네모를 표현한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육가사를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에 얘기했던 얘는 한 발인데 한 발을 이렇게 넓게 벌렸을 때 얘를 4등분 한다는 거예요. 이게 4등분.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걸 하나를 한자라고 하는 거죠. 한자. 이거 하나를 이 4등분을 한다는 거, 이 4등분 한다는 것은 이게 나눈 건데, 하나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사칙연산이라 해서,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이제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당연한 건지 알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뭐 하나 하면서 열이 이루어지고, 뭐 15개가 이루어지고 30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고대에는 계산법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대에는 이제 분이라 해가지고, 분이라 해서 이게 나누고, 또 연이라 그래요. 연이 이게 연이 이게 뭐 이렇게 막 부풀어 난다는 뜻인데, 이제 가랭자에 요 물숫자가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 늘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분과 연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가 몇 개로 쪼개지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한 발이 있으면 이거를 몇 개로 나눌 거냐, 몇 개로 쪼개지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으로서 연으로서 이게 하나로 나눠지지만 이게 또 늘어나는 형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수축과 이 팽창의 원리인데, 이 팽창을 하면 이 잡아주는 힘도 같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자의 개념이 이 한 발을 쫙 벌렸을 때 이 한 발의 기준을 가지고 이 4등분을 하는 거죠. 이 4등분. 이 4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4등분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한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제 저는 그 기준이 이제 이런 이치에서 한자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러면은 한치의 기준도 보면은 손을 쫙 한 뼘을 이렇게 폈을 때 이거를 가지고 6등분을 하는 거죠. 6등분해서 요 하나를 가지고 한치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발을 이렇게 쭉 폈을 때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발을 했을 때 뭐 한 발이 1m다. 그러면은 이 한자에는 4분의 1이니까 25가 될 거고, 25cm가 될 거고, 한 뼘의 길이가 제가 보니까 한 21 정도 이렇게 나오면, 21cm 정도 나오면 한치의 길이는 3.5 정도 되더라고요. 3.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자의 길이,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갖는 게, 그러면 한자의 길이와 왜 한치의 길이가 왜 다르냐, 그렇게 이제 이 반론을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기준을 매길 때 얘를 기준으로 발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발이니까 발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손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대에서는 이게 이 치수를 이용할 때가 있고, 아니면 이 치수를 이용할 때가 있다. 두 가지 치수를 이제 이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했을 거다.
얘를 발을 사용한 걸 음이라 그러면 얘는 이제 손을 사용한 걸 양이라고 표현하면 음의 치수가 있고 양의 치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이렇게 매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발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 발을 기준하는 이제 양을 기준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동이족 자체가 보면, 동이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보면 이제 좀 이제 그 제사 같은 걸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천주 이제 한일의 제를 굉장히 많이 지내는 민족인데, 그러면은 이제 제를 지낼 때 이제 그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 이제 지금 이제 유화 이 동북공정에 나오는 이제 동북공정에 나오는 홍산문명에 이제 중국 측에서 발표한 게 이제 제단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제단, 네모 제단, 여십자 제단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제단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이 법을 이 치수를 사용을 하고, 제단이나 음악 악기나 이제 음악 이런 거는 이 치수를 사용하고, 이 발의 치수, 음의 치수는 이제 이 집을 짓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용도에서는 이제 이 치수를 사용했을 거다라고 이제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치라는 개념과 한자라는 개념이 이치가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이치에서 나왔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이치에 맞춰서 한자가 정해지고, 그러면은 그럼 이 한 발은 누구의 한 발이냐? 그럼 이 한 뼘은 누구의 한 뼘이냐?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발이 한 큰 발일 수도 있고 한 뼘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뼘이 사람 한 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굳이 이제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누군가 이제 한 뼘과 한 발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 이 한자가 이러한 이치로, 한치가 이러한 이치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죠. 왜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러한 이치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좀 더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동그라미와 네모와 이제 세모, 그러면은 세모는 이건 천이고 이건 지고 그러면 인인데, 그러면은 이 세모의 숫자는 뭐냐? 세모는 이제 10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세모는 천지인인데, 사람은 하늘도 닮고 땅도 닮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6과 4를 합한 게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는 인중 천지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바로 전에 인중천지,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된다 그러거든요. 천부경에도 보면은 천지가 하나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 안에는 사람 가운데 천지가, 사람 안에, 이 세모 안에는 이 6과 4의 이 원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모는 1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을 대표하는 게 이 손이고 발이거든요. 이 손가락이 10개고 이제 발가락이 10개인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단위에 따라서 단위를 이제 손과 발을 그려놨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한자의 길이가 정해지고 한치의 길이가 정해지면
뭔가 좀 만들어내고 뭔가 좀 합해진 거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십진수를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한자가 2.25cm면 이거 십진법을 써가지고 열자는 25cm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 십진법을 썼다고 이제 진법은 십진법을 써야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음량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1부터 이 10까지, 이 1부터 10까지를 이제 뭔가 이렇게 숫자 셋으로 이제 축소를 하라 그러면은 저는 4와 6과 1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압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으로 압축이 된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이제 동양 철학 자체가 그랬거든요. 길게 나열하지 않거든요. 항상 간단하게 이제 압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단어가 보면 열십제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음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과 양. 음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음량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천부경에서는 이제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아홉이 되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 그러면 4 안에는 이 4가 있고 6이 있고 9가 있어요. 그럼 6 안에도 마찬가지로 4가 있고 6이 있고 9가 10이 있어요. 10 안에도 보면 4가 있고 6이 있고 10이 이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아홉이 되는 위치거든요. 천지인. 얘는 이제 지죠. 얘는 이제 천이고 얘는 인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위치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숫자는 요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4와 6과 10은 만물을 표현해낼 수 있는 숫자다. 저는 이제 이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다. 만약에 이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이제 만물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6과 4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 삼천양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양지. 하늘은 셋을 보고 땅은 둘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수를 하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동그라미는 3을 먹고 네모는 2를 먹는 거거든요. 이게 6과 4와 같은 거죠. 6과 4와 3, 그래서 이걸 삼천양지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전통 건축이 이 삼천양지의 이런 원리 이치로 집을 지어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삼천양지라는 것은 기둥이 있고 이게 집이 이렇게 이 지붕부가 있으면 이게 지붕은 하늘이고 이 밑에 이제 그 뼈대는 이제 땅으로 보는데 이 땅은 2로 만들고 하늘은 3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항상 우리 선배들은 항상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동북아 쪽, 그러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처마가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형인데 이거는 하늘을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이 처마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는 이 삼천양지의 사상 때문에 이 처마가 길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처마를 좀 더 내밀기 위해서는 포의 형태가 역삼각형의 형태가 좀 필요하거든요. 힘을 이제 많이 받아내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포가 발달되는 것, 이 포집이 발달되는 것은 이 삼천양지 사상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이제 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삼천양지의 사상이 이제 이 6과 4, 이게 동그라미와 이 네모, 동그라미를 6으로 보고 네모를 4로 보는 이 사상에서 왔다. 저는 이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과 2는 조금 더 이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벨 때 이제 9자, 12자, 뭐 15자 이렇게 이제 절단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서 이 삼수의 원리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삼천양지 사상이 많이 이제 묻어 있는 건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8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기본적으로 8자를 기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뼈대 부분은 이제 땅으로 보기 때문에 2배수, 이 4의 배수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 이게 삼천양지 사상을 집에다 이렇게 넣고 싶어서 이러한 이치로 집을 지으려고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설명도 했지만, 제가 말씀도 드리고 뭐 설명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제가 뭐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용어도 단어도 그렇고 잘 생각도 안 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한번 정리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거 다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는 데에서 이제 큰 의의를 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통건축 분야뿐만 아니고 저는 이 6과 이 4와 10의 원리가 6과 4와 10의 원리가 전통건축뿐만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귀중한데, 과학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상은 이제 원방각의 사상, 천지의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분과 리를 이렇게 이 용어를 통해서 좀 더 한 번 더 자취 분리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이 좋은 집이란 무엇이고 좋은 집을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단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